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 제가 은 실물을 지금 더 신청을 해서 저는 은은 한국 금거래소에서 매입을 하거든요. 근데 금은 증권사에서도 이걸 취급을 해서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조폐공사 거를 취급했는데요, 증권사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뒤져봤습니다. 지금 종이은은 제가 14달러 할 때 사고 그 다음에 이제 17달러 때 더 많은 수량 종이은은 사서 지금 움직임을 보면 실물을 더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신물을 신청을 했고, 뭐 종이은이야 지금 손실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는 뭐 정리할 생각이 없고, 만약 정리하더라도 이번 실물 산 만큼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손해보고 정리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그래서 그 14달러 당시가 이제 18년도 10월 말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골드바 100g짜리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거를 514만 원에 샀네요. 그 금은 많이 올랐어요. 756만 원. 그리고 은은 어디지? 제가 보니까 그때 14달러 때 68만 7천 원에 산 거로 돼 있는데, 실버볼 한번 봐야 되겠네. 그렇죠. 이거는 지금 뭐 78만 1,000원.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신청한 거는 지금 신청하면 2주일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입금 먼저 시켰는데 저는 몇 달 내로 이제 움직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입을 한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이 68만 원에 샀던 게 68만 7천 원에 샀던 게 지금 78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살 때 지금 요번에 80만 2천 원에 샀거든요. 신청한 게. 그러니까 실물값을 훨씬 더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주화 어디 있어 이거? 이글 캥거루 메이플 이거 여기 있네. 이게 그 당시 때요 얼마였냐면은 희한하네. 이게 47만 7천 원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품귀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러겠죠. 이게 품절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훨씬 비쌌어요. 이게 68만 7천 원이었고 이게 47만 7천 원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이 주화가 뛰어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실버바를 시청했는데, 특이한 건 제가 만약 전쟁 나면 써먹으려고 100g짜리 샀거든요. 그때 이거 얼마에 판 줄 아세요? 걔네들이 10만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뭐 이게 뭐 조그만 거 파는데 가공하고 뭐 해서 이러다 보니 걸렸지 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도 뭐 매수 추천한 적은 없는데, 제가 이 스페쿨한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워낙 싼 주식들은 잘 손을 안 대는데 그때 짧게 들어갔다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서 좀 물을 탄데도 불구하고 평균 단가가 3,000원이 넘어서 하여튼 이건 손해를 보고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이선 타고 가서 이런 건 좋은데 이런 종목이 주도주로서 자리 잡을 수는 없거든요. 같은 뭐 낙폭에 대한 반발로 보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딴 데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제 관심 종목인데, 일단은 요 다운은 손해를 봤죠. 지금 인버스 2배짜리. 그 다음에 일본 거도 제가 조금 샀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은 지금 대응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추이를 봐야 되겠으나, 그래서 우리나라 거는 인버스는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샀다가 수익을 내고 좀 팔았는데 그 다음부터 훨씬 더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장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개별 종목으로 지수 관련주는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코스피 레버리지를 좀 사놨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인버스 사놓은 곳이 있고 하고 지금 일단 지수가 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처럼 만에 금요일날 개인이 삼성전자를 한 760만 주로 팔고 뭐 외국이나 기관이 이거를 샀죠. 이래야지 이게 오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제가 보기에 평균 단가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별로 수익이 났을까 싶은 거죠. 났어도 한 3%에서 5%? 뭐 그거는 각자 그 몫이니까. 근데 여기서 저도 지금 지수가 잘 오를 수 있는데 이게 돈의 힘이거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래서 이제 그 빠져나오는 거는 이제 뭐 각자의 몫인데 일단은 그 흐름대로 뭐 한다고 판단해서 한 건데 너무 또 깊이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끝물이 좀 안 좋았죠. 과거에 보면 현대 그 이익치 뭡니까? 바이코리아. 그때 별 법적으로 문제될 정도로 주접을 좀 떨었습니다. 증권사가. 그러니까 운용사죠, 운용사.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박현주,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에서 중국 최고채 산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거 만회 됩니까? 안 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어쩔 줄 모르겠으나. 근데 그 네이밍을 하는 게 그 부동산 애들 하듯이 무슨 뭐 강남 불패 하듯이 이건 또 여기다가 왜 뭐 동학을 갖다 놓고 참, 나 이거 무슨 기분 나쁜 이상한 애들이 꼈나 여기. 그냥 모처럼 만에 금요일날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쌍끌이로 해서 코스피하고 코스피를 주로 샀죠. 뭐 3천억, 2,300억 샀는데 아직 뭐 선물 옵션 만개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모양만 참고로 본다 그러면 기관은 하방이죠. 외국인은 상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이 종가 부분에 외국인들이 퍼먹였거든요. 선물을. 한번 볼까요? 잘 안 모아서. 그냥 선물만 봤을 때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뭐 한 1,000억 안쪽으로 움직였거든요. 여기 뭐 500원 매도로 시작해서 뭐 산 게 뭐 5, 600억 샀다가 오후에 맨 마지막 가서 한 뭡니까 이거 한 1,000억도 안 되게 있다가 맨 마지막에 4,900억 갔으니까 이게 거의 5,000억, 6,000억을 팔아버리고 그걸로 기관들이 산 거로 나오거든요. 이게 증권사가 받은 건데 하여튼 또 너무 깊이 생각하면 끝도 없는 거니까 그냥 올려 붙여먹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단순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다우가 지금 빠진 거에 지금 50% 반등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61.8% 25,000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최고점이 29,000 뭐 3만이 안 됐는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될까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 반등이 1파, 2파, 3파로 끝날 것인지 끝나고 조정을 받을 것인지 일단 1파, 2파, 3파로 끝나고 조정을 받든 5파로 마무리를 짓대 하여튼 그러면 1, 2, 3, 4파 하여튼 조정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 3파로 끝나냐 5파로 끝나냐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제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 남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저는 사기는 바닥에 샀으나 한 550 정도 이렇게 50%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61.8% 뚫고 지금 21선에 거의 닿았어요. 이게 21선이 627이니까 이거 조금 넘겼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없던 일이 돼버린 겁니다. 코스닥으로서는 바로 직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코스피는 아직 50%거든요. 그죠? 딱 50% 조금 넘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우하고 좀 비슷한데 그나마 우리는 미국보다 대응을 더 훨씬 더 잘하고 했으니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렘데시비르 뭐 이 약이 지금 치료제로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효능이 있다고 그러면 뭐 더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거는.
그게 돈의 힘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국에서 했는데, 근데 또 유의해야 될 거는 증시나 채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을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요번에 특별한 일로 인해서 뭐 항공사다 이런 데가 BBB에서 BB로 정크로 됐다 이런 건 살려주되, 지금 안 되는 셰일 뭐 이런 거 중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놨던 정책들이 뭐 말로는 뭐 무제한 하잖아요. 이거 안정화되면은요 싹싹 이제 바뀝니다. 그거는 급하니까 일단 그걸 쓴 거고, 이제는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정화만 된다고 되면은. 그러니까 그건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 종목에 갖고 있는 종목이, 토비스는 뭐 기존에 뭐 사서 손해보고 있는 거고, 동구바이오, 테라젠, 엔지캠은 그냥 발을 좀 담가놔서 추이를 보려고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는 이제 KN 가지고 뭐 9,000원대부터 지금까지 매매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기사들이 나온 게 있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얼마 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KM 미국 지사 그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게 매진이었었고, 마스크가.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이제 매진 될 수가 있겠네요 했더니 매진 들어갔네요. $20, $25. 그리고 이것도 매진 나오는데, 이거 제 기억에 $100였거든요. $150로 올랐네. 그리고 매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냥 가격도 안 나와 있네. 뭐 신발도 꽤 이것도 매진이었고. 근데 이런 거 안 팔았던 것 같은데. 그때 없었는데 이것도 매진이라고 나오네요. 새로 이제 하네요. 파네요. 그리고 이것도 없었거든요. 겉옷 뭐 바지 자켓 없었는데 전부 다 솔드아웃 매진 나오네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던데, 하나금융에서 나왔네요. 1분기 매출이 전년비 2배 이상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엄청 높게 나왔네. 매출액이 뭐 317%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뭐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 236억, 뭐 227% 성장할 거로 지금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 뭐 목표 주가를 24,200원을 제시했네요.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은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그 치료제 시험 계획안을 뭐 식약청에 제출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임상인가? 그렇죠. 임상 2차 들어가는 거로 나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여기에도 좀 한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발을 담가 봤는데, 한 4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수익은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술력은 제가 보기에 미국에서 먼저 인정하고 들어간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공식력 있는 기관들하고 여기서 자금을 대주고 계속 같이 연구를 했어요. 보십시오. 여기도 기사가 나왔죠. 발생 이전부터 국립알러지 전염병연구소, 생의학연구개발청, 국방부, 우주건강중계연구소, 국방부 전쟁무기 이거 치료제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화학무기. 이거 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엔디캠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이거 할 때는 엔디캠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어떻게 바이오 관계된 회사들을 다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동구바이오가 개인 회사 자체로서의 실적도 안정성이 확보된 회사인데, 자회사들이 워낙 좋아요. 투자한 회사들이. 근데 그 회사 중에서 또 이것도 치료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한 거고, KM은
아까 이제 그런 저런 얘기가 나온 거고 실적이 워낙 좋아지니까 그거 가지고 그다음에 테라젠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뭐 근래 올랐던 거죠. 그 RNA 전사체 분석 참여해서 정부 기업 지원 뭐 기대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유전체 하는 데인데 이거를 연구소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가로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또 급락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제가 이걸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ETF는 말씀드리기가 좀 편하죠. 지수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오늘 샀다 뭐 내일 팔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주식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고 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알면은 뭐 발에 흙 묻히고 다니겠어요. 근데 요새 하도 등락이 심해지고 뭐 개인들이 이 관심이 많다 보니 아주 그 되지도 않는 그 광고들 하고 그 나이도 어린 애들이 무슨 뭐 주식하면 돈 번다고 막 그런 현혹하는 그런 거를 하고 저도 이걸 합니다만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알면은 제가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예.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딴 사람들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어떻게 듣다 보면 막 이렇게 어그로 끌며 어그로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 뭐 씩씩 웃어가면서 장난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쉽게 아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각 개인의 목숨이 걸린 거예요, 이거. 예? 깊이 생각 없으면은 말을 하지 말고, 그 사기꾼들 뻔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기업체로 어떻게 뭐 회원제 모집해서 하려고 그러면, 실제 계좌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선물 옵션 한다고 칩시다. 그냥 옵션 한다고 칩시다. A라는 증권사에다 계좌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는 옵션 매수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콜을 사요. 하나는 풋을 사요. 한 계좌에는 양매도를 걸어놔요. 그러면 오르면 수익 날 거고 떨어져도 한 계좌는 수익 나고 저 양매도 쳐놓은 거는 아니 가두리장에서는 거의 수익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계좌 까면 되죠. 나 이렇게 수익 났다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 테마별로 하나씩 꽂아 넣어 보세요. 그것도 저 상한가 치는 저 대가리 주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고 나서 수익 났다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저야 뭐 많은 분들이 듣는 것도 아니시지만, 그럴 바에 저는 은을 사겠어요. 은실물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산 거고요. 이거는 저는 실전입니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판단이 있으면 저는 제 식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게시판에다 글 남기셔가지고 뭐 맞다트리 할 필요 없어요. 왜? 내 돈 내놓고 내가 먹든 깨지든 이거 30몇 년 한 놈이에요. 86년도부터 했어요. 회사 입사하기 전서부터 했어요. 주식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보다 주식 오래 한 놈 없을 거예요. 직업으로서 평생. 그러니까 저는 그런 조언이나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왜? 누구도 미래는 모르니까. 워렌 버핏 아니라 하레비도 난 관심 없어요. 그거는. 지 돈 넣고 지 돈 먹는데 무슨 거기에 동학이 왜 나옵니까? 예? 말 같지도 않은 여기 무서운 데예요. 예? 돈 넣고 돈 먹으러 들어와서 무슨 뭐 독립운동은 내 목숨 걸고 예? 이익을 바라지 않는 거지. 여기서는 이익을 바라면서 무슨 동학. 근데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요? 처음에 뭐 하니까 만만하니까 삼성전자 샀죠. 이거를 앞으로 5년 버티면 돼요. 근데 가두리장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외국 놈들이 그래도 빨아먹거든요. 선물옵션 시장에. 이거는 묶어놓고 딴 데서 갖고 노는 거예요. 이거는 위클리 옵션도 생겼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넣었다 뺐다 하면 돼요. 그럼 자기들 수익 챙길 거 챙기고 이거 묶어놓고 개별 종목으로 패션으로 돌려간단 말이죠. 이 패션 저 패션 하면서 30% 40%씩 그걸 쫓아가면서 먹을 수는 없더라도 그러면 또 유튜브나 어디서는 뭐 사가지고 30% 수익 났네 40% 수익 났네 그때 삼성전자 수익 나봤자 1% 뭐 2% 마이너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못 견디고 그쪽으로 옮겨 타요. 그러면 역전이 됩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외국 놈들이. 일반인들이 삼성전자 던질 때 외국 놈들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의 몫이니까 어디 한 군데만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은 지금 이 가격대라면 그렇다고 몰빵 지르면 안 되죠. 여유 있는 돈 가지고 저는 은실물이거는요. 별로 팔 생각이 없어요. JP 모건이 맨 마지막에 지들 코인을 발행하는데 써먹든 아니면은 뭐 화폐 계획이 됐든 단일화폐가 됐든 아니면 디지털 화폐가 됐든 무슨 역할을 하나 할 때까지 저는 안 팔 거예요. JP 모건이 왜 샀는지 알려질 때까지. 종이유는 많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제 판단에 보니까 실물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요번에 겪으면서 보니까 이 종이유는 너무 조작질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